6.13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코앞인데요. 하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누가 나오는지, 도전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소리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선택 6.13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녹색당 오은영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지금 13일에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더 잘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바쁜 시간을 행보들을 좀 걷고 있습니다. 예. 사무실은 마련을 하셨습니까? 네, 3월 초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꼭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에 출마한 이유, 물론 지금은 예비 후보 신분이시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신 거 아닌가요? 왜 출마하시려 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내 경선을 작년 12월에 처음 진행을 했고요. 그때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제2공항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지금보다 훨씬 더 난개발이 더 가중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목소리를 계속해서 함께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 정치인들을 통해서 수렴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결국에 작년 말에 서울의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찾아가서 기습 시위를 통한 면담도 20분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김현미 장관이라는 거대한 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도지사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의견만 도돌이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을 듣다가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 지금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 대의제 안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고,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주의 개발,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명히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결국엔 1위를 하게 돼서 도지사 후보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좀 독특한 방식이죠. 기존 정당과는 다른.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도민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에 필요한 분들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권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는 그래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 2018년도의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 요 아래에서의 국제자유도시, 과연 이것이 도민들이 그때 당시에 진정으로 원했었던 우리의 미래 비전이냐,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미래 비전이냐서부터 좀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 우리에게 맞는,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100년을 보고 200년을 보고 설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래 비전,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재설계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주 지역 현안 3가지 꼽아주시고 나름대로 대안 또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난개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주특별법들을 조금 다시 좀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국제자유도시 폐기 수준까지 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위 높은 어떤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이 제주의 발전에 꼭 필요하냐? 우리가 제주 제2공항을 원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냐? 이 부분부터 원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되기 전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게 좀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오폐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축산 오폐수 문제, 그리고 뭐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주의 환경적 총량, 사회적 총량, 문화적 총량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 또는 뭐 정책 어떤 것을 내세우려고 하시는지. 국제자유도시 폐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국가가 제주를 수탈하고 착취하기 위한 빨대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제주특별법 목적의 1항인 목적의 맨 마지막 부분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이제 해놨고, 어떤 그 지금의 도시계획과 이런 종합계획을 국무총리가 승인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명기가 되어 있죠. 이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제주도를 어떤 역할을 지정해두고 수탈하는 빨대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폐기하는 것, 그리고 다른 미래 비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으로는 제가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꼭 제주사회에서 시민활동을 해오면서 꼭 추진하고 싶었던 실질적인 좀 내용인데요. 각종 사업 그리고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수렴을 해야 하는 지금 위원회들이 정말 수백 개의 위원회에 좀 달하는데요. 거기에서 여성과 청년의 불비례성, 이것들 좀 깨서 여성과 청년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주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꾸리는 방안을,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 이게 합의된 그 제주의 미래는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쭉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뭐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공 그리고 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한마디로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큰 모순점을 안고 있다. 정책 전반적으로 좀 모순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근원적으로 도지사가 해결을 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적인 이슈를 내버려 둔 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는 실현될 수 없는 방향이거든요. 상충될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미래 비전을 만들어 놓고 절대 상충될 수 없는 두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실행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순점을 안고 있는 좀 운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고 합치될 수 없는 두 네. 가지를 설정해 놓고 그게 맞는 표현 아닐까요? 네, 예. 그렇겠네요.
출마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때 보니까 스스로를 여러 가지 수식어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주 최초의 청년, 네. 그리고 여성 도지사 후보, 제주 최초의 이주민 도지사 후보, 네. 제주 최초의 시민 참여 도지사 후보, 최연소 도지사 후보, 네. 이런 수식어를 스스로 달고 그러시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지. 네.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최초의 여성이고 청년이고 시민 참여 도지사이기도 하고 이주민이기도 하죠. 정착 이주민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는 그동안 제주의 기득권 정치, 토호 정치가 대변하지 않았던, 정치에 진입할 수 없었던 시민들을 저는 대변을 할 것이다라는 강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그동안 제주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의 부족한 인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면서 저의 진정성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직접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과 함께 4시간 동안 그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쓰레기 문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청소 노동자 분들의 아주 실제적인 처우를 그 4시간을 함께 하면서 좀 겪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지금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정치에 진입하실 수 없었던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들을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저에 대한 어떤 믿음, 당에 대한 녹색당에 대한 신뢰, 녹색 제주에 대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면서 기탁금을 1,000만 원 내셨죠? 네. 앞으로 이제 본선에 뛰시려면 5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4천만 원. 그러다 시민 모금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00만 원 기탁금 마련하기까지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좀 참여를 했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5천만 원의 그러니까 선거운동 비용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세계 어느 곳에도 이 정도 높은 수준의 기탁금을 가진 곳이 없고 그런 나라가 없고 이 법조항의 근거 자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이 책정이 된 거였더라고요. 과연 이게 평범한 서민들, 청년들이 쉽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누가 누구에게 정치를 할 자격을 주는가라는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 20%인 1,000만 원에 굉장히 큰 돈이 필요했고 제가 절대 한 번에 마련을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에서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 동안에 2천만 원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녹색당 서울시장 신지혜 후보와 저의 기탁금을 좀 마련을 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1,0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선거 전날에 기탁금도 이제 납부를 하고 한 좀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녹색 제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았구나. 그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요. 앞으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정식 입후보를 하시려면 4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도 시민
모금을 통해서 기탁금을 마련하실 생각인가요?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현수막이라든지 다양하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선거용품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의 주체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업사이클링한, 그러니까 재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전 판매해서 기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뭐 후원회라든지 기탁금 마련 캠페인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좀 체계적인 모금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모금에 대한 좀 굉장히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탁금이라는 높은 문턱을 시민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뛰어넘는 모습을 좀 제주도민분들께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신한 그 모습, 장면 네.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질문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표는 당선인가요? 예, 당연히 당선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후보와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완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소정당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 시민기탁금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시민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이 중도 사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기만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녹색당이,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 제2공항이 제주사회에 필요할 것이냐고 시민들께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자 유일한 후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도 사퇴할 일은 없고요. 완주를 반드시 할 예정이고, 또 당연히 당선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아까 뭐 펀하고 뭐 즐겁고 재미있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캠페인성 네. 선거운동을 하겠다, 기대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연관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만의 앞으로 그 선거 전략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소개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짧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재미있는 실험, 시도, 현대에서 어떠한 선거 캠프에서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는 조금씩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지만, 선거 캠프를 녹색 제주를 선취하는, 미래를 선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예스키즈존을 운영을 한다든지, 옥상에 소규모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그 전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자원과 에너지를 순환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그 모습, 저희는 구호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모습을 실현하는 것을 캠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도지사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면서 정말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진입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단체와 결합하는 작업과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기탁금의 문턱을 시민들과 함께 넘었듯이, 사실 선거 방송 토론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턱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치 신인과 작은 정당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모습을 시민분들과 함께 뛰어넘는, 좀 깨부수고 뛰어넘는 모습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아주 평범한 시민이고
여성이고 청년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도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웃이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이 아프신지, 어느 부분들이 힘든지, 어느 부분들을 가장 신나하시는지 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제가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회가 어떠한 맥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다음에 지금 이윤택 감독 성범죄 사태,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고발,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이 각 단위 내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예정이죠. 그래서 어떤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저의 출연, 제주에서 여성, 청년, 이주민,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던 시민의 출연, 그리고 다스리는 시민에 대한 이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그 맥락 속에 있고 촛불 다음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좀 말을 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정치 혐오를 굉장히 심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철에 악수하고 사라지고 사진 찍고 사라지고, 선거가 끝나면 밀실야 앞에서 마치 작년에 비례대표 도의원 축소에 대해서 제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인, 제주도의회 의장, 이렇게 5명이 밀실야 앞에서 그 안건을 통과시켰던 이런 사항들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면서 그런 기득권 정치, 권력 정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는 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아주 일반적인 시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 정치가 마련해 놓은 그들만의 법 제도 안에서 당연히 일반 시민은 정치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제주 정치가 권력 정치였다면 삶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도민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여러분의 곁에서 그 삶의 정치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